은퇴 취소, 은퇴를 취소하는 기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놓치기 쉬운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난 60살인데 은퇴 2년 만에 다시 출근한다. 그 이유는 살인 물가 때문에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실제로 은퇴 준비를 하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요. 신한 미래 설계 자료를 보면은 50대인 경우 비교적 젊은 시니어들이 되겠죠. 곧 그런 분들조차도 21% 정도만 그래도 잘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은퇴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보면요. 왜 다시 은퇴 취소가 됐냐 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저축해야 될 돈은 20%나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그 은퇴자의 경우에 은퇴 설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생활 물가가 언제쯤 떨어지려나 매일 불안해하는 것보다 다시 출근하는 게 낫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자신이 다시 출근할 곳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단 이 기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본 움베르토 D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탈리아 사례인데 굉장히 예전 이야기입니다. 연금을 받던 노인이 있었는데 이 연금 받는 것과 주거비의 그 렌트비 상승과 그 흐름이 맞지 않으면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그러면서 뭐 생을 마감할 것을 생각하기까지 몰려가는 그러한 노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영화 Going in Style이라는 것에서는 연금을 받다가 연금이 중단이 되니까 우리 은행을 털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뭐 오픈 이야기가 나온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은퇴하고 나면은 안정적인 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잘 될 거지라고 하지만 변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변수는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 즉 예전에 100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100원이 아니라 심하게는 10,000원을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일에 부딪힌다면 아주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 상승은 국가적인 과제고 미국 연준이나 이런 데서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당장에 미국의 8%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로 투자 수익이 8%를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아서요.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 은행에서 주는 뭐 채권이나 이자를 봤을 때 이것이 8%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다면은 돈 버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앞에 기사처럼 은퇴 취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4%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실질적인 가치는요, 10년 후에는 8,200만 원으로 30년 후에는 약 절반보다 조금 높은 5,600만 원으로 하락하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이 주는 위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이러한 은퇴 준비는 21%만 잘 돼 있다라고 하고 투자 수익을 높여서 물가 상승률을 해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모색합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우량한 주식인 경우라도 특히 암호화폐는 굉장히 일시적인지 아니면 만성적일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세계는 굉장한 학습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함께 변동성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한 205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294만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294만 원으로 지금에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물가에 대한 연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전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즉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율을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고연령 계신 분들의 영향이 크지만 무려 43.4%가 상대적 빈곤율에 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약 70, 80%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상승해서 해지가 될 거야라고 하지만 이 속에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형 부동산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공실률의 위험도 있고요. 다시 매매를 하고자 하지만
불가피하게 매매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치에서 현금 가치를 만들기 위한 지금 존재하는 방법은 주택연금이라는 영목이지가 되겠죠.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신한 자료에 보면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받는 체감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즉, 처음에 계약을 할 때의 당시의 가치를 반영해서 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최고의 은퇴 준비가 뭐냐? 당연히 일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젊었을 때처럼 모든 현금 흐름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에서 오는 그런 일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고 모아놓은 자산도 있고 또 그만큼 쓸 교육비 지출이라든지 주거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일, 그것이 필요한데 바로 평생 현역의 자세, 60세에 잠깐 은퇴를 취소하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 남아돌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간 또 건강을 생각할 때 일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선배 시니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투자에 대해서 시니어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를 보고요. 벌써 20 몇 년 넘게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투자에 대한 학습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라는 것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쌓아가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 이렇게 물가 상승 또 금리적인 변동성 이런 곳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시니어 삶의 부족한 부분의 현금 흐름을 맞출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 모아놨던 자산에서 까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서 그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비 수준을 근로소득이 됐던 어떤 일을 통해서 맞출 수 있다면 굉장한 마음의 안정이 될 겁니다. 그 방향성은요, 공공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될 거고요. 물론 3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뭘 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국가에서도 이것을 80만 원,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또 일에 있어서도 내가 허드렛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보시면 재능 나눔형이라든지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새로운 창조적인 창의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 같은 프리랜서라면은 시니어들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시간이 만들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10년이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서 결실을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만들 차이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학습하는 자세로 준비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설계의 변수는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신 것처럼 물가 상승 이런 것도 있지만 또는 건강이 악화돼서 특히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변수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업을 만약에 하겠다는 과욕에 의해서 투자를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그 부메랑은 절벽과도 같은 그런 충격인 것을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요. 또 시간에 대해서도 고독하지 않고 그 시간을 충실히 보낼 수 있어서 어떠한 은퇴 설계가 잘 돼야 되는데 변수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발생했을 때, 특히 현금 흐름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은퇴 취소라는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은퇴가 아닌 오히려 은퇴 후에 잠시 쉬면서 학습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아주 소액이라도 돈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는 평생 현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제 주변의 멋진 시니어 분들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현금 흐름의 밸런스를 맞추거나 또는 잃더라도 어느 정도 그 감소폭을 줄이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은퇴 후에 만약에 50세, 60세에 했다 하더라도 100세라고 한다면 40년, 50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을 막연히 은퇴하고 취소하고 일하고 이런 개념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설레는 인생 엠막처럼 인생에 여러 다른 단계가 있고 또 주어진 하루하루의 행복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의 자세, 평생 현역과 인생 엠막의 자세가 은퇴 취소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물론 몸의 건강은 저하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의 매일의 루틴한 생활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고요.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플러스가 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폭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하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떻게 보면은 채우고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생동감 있고 설레는 시간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인생 은퇴 설계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은퇴 취소를 걱정하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도전과 거기에 주어진 새로운 인생 엠막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독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니어 라이프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퇴 설계의 젊은 분들이라면 변수를 생각하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 특히 일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